세상에 숨기고 싶었던 진실은 지은호가 친누나가 아니라는 폭로가 퍼져나간 그날 이후 동네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카페 손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계약자들조차 불안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 몰두했지만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강호는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가족의 틀이 무너져 내렸다는 혼란 때문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억울함과 동시에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죠. 지강호는 엄마를 향해 거칠게 따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다 말하는 거예요? 누나는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럼 나는 뭐예요? 평생 속고 산 거냐고요. 고성이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었어. 내가 알면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내 누나는 다 감당했지. 그 말은 오히려 지강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불평하며 원망했던 누나가 사실은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조금씩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여전히 누나는 내 누나가 아니다라는 말을 입 밖에 내며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지은호는 집에 들어와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 오래도록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생이 쏟아낸 원망의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는데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이 집을 망친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냥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친 어깨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지혁이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는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지은호를 단순한 동업자라 생각하려 했는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무렵 박성재는 지은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민 가요, 은호 씨.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여기선 답이 없잖아요. 지은호는 놀란 눈으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의 제안은 달콤하면서도 잔인한 선택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남겨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특히 지강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호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그래도 제 동생인데. 성재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절대 혼자 살겠다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시간은 흐르고 은호의 몸은 점점 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결국 현장에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지혁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은호 씨, 좀 쉬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하다간 큰일 난다고요.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다 놓아버리면 나 진짜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 말에 지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은호가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강호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누나는 늘 뒷바라지해 주었고 학원비가 없으면 자신은 밥을 굶으면서도 돈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누나가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했었죠.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나만 바보였던 걸까?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누나에게 퍼부은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성재와 지혁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은호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성재는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은호 씨 무너집니다. 차라리 떠나는 게 나아요. 여기서 계속 버티다가는 진짜 끝장이에요.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은호 씨는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사업도 가족도. 그 마음을 모르는 척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며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은호를 향한 진심이었기에 더욱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빈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재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머뭇거렸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이 뒤엉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고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 씨, 우리 그냥 잠깐이라도 얼굴 봐요. 예전처럼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성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삼각관계의 긴장은 더욱 날카롭게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지은호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는 지영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 잡힌 펜이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다잡으려 했습니다.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예요. 어떤 말이든 어떤 시선이든 버틸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지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지은호는 문득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지역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지역의 손목을 붙잡으며 끝났던 그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설고 뜨거운 파동을 불러왔습니다. 지역은 애써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은호의 떨리는 손끝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역 씨 이제 혼자 두지 말아줘요. 나 진짜 혼자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 목소리엔 애써 숨겨왔던 두려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답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강호가 카페에서 퍼뜨린 지은호는 친누나가 아니다라는 말은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은호를 옥죄어 왔는데요. 계약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호 씨, 이 동네에서 별별 얘기가 다 들려오는데 우리 계약 괜찮은 거 맞죠? 은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옆에서 지역은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지금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술자리에서 떠오른 누나의 희생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일부러 강하게 말했습니다. 난 몰라. 누나든 뭐든 나랑 상관없어. 그냥 우리 집 일이 꼬인 거지. 다 누나 때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너무 가혹한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양심이 충돌하면서 지강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시각 성재는 이수빈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오랜만이네, 성재 씨. 그대로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성재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난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지. 남은 건 책임뿐이었으니까. 그 말에 이수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떠나며 남긴 상처가 아직도 성재 안에서 치유되지 않았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리며 성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다시 웃을 수 없을까? 예전처럼.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위험한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은호는 현장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코피가 터졌습니다. 급히 다가온 지역이 손수건을 내밀며 말했다. 이러다 쓰러진다고 했잖아요. 은호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요. 은호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버텨야 해요. 내가 멈추면 아무도 이걸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순간 지역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만 책임지려 해요? 은호 씨만의 짐이 아니라고요. 나도 있고 성재도 있고. 말끝을 흐린 지역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온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에 성재는 집에서 아버지와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은호를 끌어안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널 버리고 간 엄마처럼 또 널 무너뜨릴 거야. 이제 그만 손 떼라. 성재는 이마를 움켜쥐며 참았지만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사람이 날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줬는지.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는 상태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지강호가 은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누나 아니 은호 씨. 나 솔직히 헷갈려. 누나가 내 누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자꾸 내 꿈까지 건드렸던 거예요? 왜 내 인생까지 끌어안은 거예요? 은호는 눈물을 고이며 대답했습니다. 강호야, 내가 축구를 계속했다면 나는 내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아빠 사업도 힘들고 엄마도 그래서 내가 대신 포기했어.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내가 날 원망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지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누나 때문에 포기했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누나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하지 못한 그는 결국 뛰쳐나갔습니다. 절정은 성재와 지혁 그리고 은호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민 가요. 더 늦기 전에 떠나요. 여기선 답이 없어요. 지혁은 곧바로 막아섰습니다. 도망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은호 씨는 여기서 지켜내고 싶어 해요. 내가 그걸 지켜줄 겁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가족의 무너진 기억, 지강호의 눈물, 엄마의 차가운 말,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기억이 뒤섞인 혼돈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는 선택해야 할 것 같아. 도망칠지 맞서 싸울지. 근데 나 혼자선 못하겠어. 지은호가 나 이제 선택해야 할 것 같아. 도망칠지 맞서 싸울지. 근데 혼자선 못하겠어라고 말하며 끝났던 순간은 모든 인물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성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지혁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 사이에서 은호는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터져나온 진실. 다음 날 지강호는 결국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혼자 골목을 헤매다 지혁을 마주쳤습니다. 강호야, 이럴 시간 없어. 내 누나 상태 안 좋아. 내가 더 흔들면 진짜. 지혁의 목소리에 지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아니, 은호 씨가 진짜 내 누나 맞아. 그럼 왜 내 인생까지 다 결정한 거냐고.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잖아요. 지혁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야. 누나는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포기할까봐 대신 짊어진 거야. 너 지금까지 원망만 했지. 내 누나가 뭘 버리고 살아왔는지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 그 말은 지강호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피한 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혼자 가게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자신을 위해 평생 희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끝내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은호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알면서도 차마 따뜻한 말을 꺼낼 수 없는 어머니의 모순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그 속삭임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다가오는 갈등. 성재는 은호에게 다시 한번 이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같이 떠나요. 이곳에선 행복해질 수 없어요. 강호도 지혁 씨도 다 은호 씨를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나만이라도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요. 은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 씨, 나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족도 결국 버릴 수 없어요. 성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은호를 붙잡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원하는 걸 억지로 꺾을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수빈이 나타났습니다. 성재 씨, 아직도 은호 씨예요. 나한테 기회는 한 번도 주지 않을 거예요. 이수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빈 씨, 이제 늦었어.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 이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말은 성재의 마음을 한순간 흔들었지만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눈물. 밤이 찾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던 지혁은 은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은호 씨, 난 더 이상 동업자라고만 생각 못하겠어. 처음엔 그냥 책임감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당신이 무너질까봐 두렵고 웃으면 같이 기쁘고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픈 것 같아. 은호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혁 씨 나 같은 사람 받아줄 수 있어요? 나한테 남은 건 상처뿐인데. 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처까지 내가 안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은호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지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며칠 뒤 지강호는 은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누나 아니, 이제 그냥 누나라고 부를게. 나 그동안 너무 많이 원망했어. 근데 이제 알았어. 누나가 내 대신 다 버렸다는 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은호는 울면서 강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강호야. 내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변하지 않아. 그 순간 뒤에서 고성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차갑던 그녀가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말했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은호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동생까지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분노가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성재는 결국 은호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혁 씨가 당신을 지킬 거니까. 나도 멀리서라도 응원할게. 그는 뒤돌아섰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등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성재 씨 고마워요.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마지막 장면. 은호와 지혁은 새로 계약한 집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빚도 있고 상처도 여전히 깊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으며 희미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멀어지며 가족의 가게 불빛,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이 차례로 겹쳐졌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끝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대사와 함께 드라마는 막을 내렸습니다.